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 또 하락장을 맞게 되면서 더 좀 어수선한데요. 용의자처럼 보이는 그 용의자들이 참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역과 유한타증권 이경민 PB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새 용의자를 수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아무텍, 두 번째 용의자 락앤락, 세 번째 AJ 렌터카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 들어보겠습니다. 아모텍, 그의 알리바이는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 삼성페이 관련한 수혜주로 얘기가 많이 됐는데 그동안 잘 주가가 흘러왔나요? 그동안 주가 1분기 내내 빠진 것 같습니다. 내내 빠졌는데, 이제 오늘 리포트도 나오고 약간 좀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 아모텍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를 이제 무선 충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갤럭시 S6가 이제 무선 충전 모듈을 좀 적용을 한 첫 제품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무선 충전 패드가 이제 한 49,000원 정도에 시장에서 팔립니다. S6를 하시는 분들은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무선 충전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패드 위에 올려놔야 무선 충전이 되기 때문에 선만 없지, 이 충전은 거의 선 있는 거와 거의 동행한 동일한 부분의 효과만 발생한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서, 실적 자체가 1분기에 그 S6 물량이 같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 이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좀 많이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제가 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2015년 1분기부터 갤럭시 S6에 대한 출하량이 물량 증가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2014년 4분기와 2015년 1분기를 보면 이제 안테나 무선 충전 포함된 요 모듈 자체의 증가 폭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S6가 이제 앞으로 더 팔려야 될 텐데, S6는 이제 선을 찍었다고 보고 있고, 판매량 추이로 보면 그렇게 본다면 1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앞으로 발생을 할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YOY로는 계속 성장은 좀 하긴 하겠지만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었습니다. 2분기도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71억 원 정도 예상이 되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한 80% 이상 성장한 수치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1900% 성장인데, 이제 턴어라운드인 점을 감안하면 71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좋으나 시장의 주도주로 불리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제 전강 후약의, 그러니까 15년 연간으로 본다면 전강 후약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중고 두 번째와 더불어서 하반기 주도주 등급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목표 주가를 PER 기준으로 11배 정도 적용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스마트폰 부품주는 11배 이상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는 오늘 위험 종목으로 우선은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PER 몇 배 정도인가요? 지금 한 7, 8배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산정을 좀 안 해봤는데. 그래도 상승 여력은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제가 판단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사야 되는 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황 자체가 그리스 이슈도 있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가는 시세가 아니고, 선별해서 뚜렷한 모멘텀이 좀 있는 섹터들 위주로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뚜렷하게 투자 매력도가 점증시켜줄 수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는 위험 종목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PB님, 아모텍에 대한 단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예, 우선은 삼성전자 쪽이 한 매출의 4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의 그 휴대폰이 많이 팔려야지 동사에도 조금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삼성 갤럭시 S의 판매나 이런 부분이 좀 부진한 부분이 동사에는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의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에서는 그 삼성이 루프페이 인수하면서 MTX 쪽이죠. 그 마그네틱을 전송하는 그쪽 부분이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의 그 매출 증가나 이쪽 부분은 삼성카드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루프페이 인수를 통한 삼성페이 진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중국적인 부분이 아니라 ICC 카드로 변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에 있던 마그네틱 그 칩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성장성은 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 들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뭐 주가 반등 흐름은 좀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강할 것으로 판단되진 않아서 저도 위험으로 좀 분류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PB님도 역시 아무텍이 어떤 그 실적 추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게 계속 개선되는 추세라든지 확실한 걸 잡지는 못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면 IT 부품주나 핸드셋 이쪽은 지금 좋은 그런 시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뭐 크게 주가에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텍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텍 상반기에 삼성페이와 또 무선 충전과 관련돼 있는 시장이 열린다는 차원에서 아주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요. 실제로 또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하반기까지 그러한 인식, 시장의 어떤 판단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두 분 모두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폭이 상반기에 비해서 둔화된다는 측면 증거로 제시됐고요. 또 전반적인 업황의 부진 역시도 부담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 또 무선 충전 관련한 시장이 확실히 열리는 가운데 이 용의자가 중심에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증거는 아직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무텍 두 분 모두 위험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현재 올해 들어서 33%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두 번째 용의자 락앤락입니다. 그의 알리바이 들어보시죠. 중국 실적 회복으로 전환된다. 저점 통과 구간이다. 저 락앤락 우리 용의자와에서 한번 수사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때 4월에 한 2달 전이었어요. 수사를 했었는데 그때 중국 쪽의 어떤 텀블러라든지 이번에 지금 개선되는 측면에서 나왔던 근거들을 그때도 이미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2달 만에 이제 다시 52주 신고가 뭔가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시장 참여자들 중에 기관 쪽에서 락앤락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습니다. 왜냐면 네. 실적을 항상 약간 못 어닝 쇼크가 맞춘다고 많았죠? 하죠. 네, 어닝 네. 쇼크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고 IR을 하더라도 IR에 맞는 실적을 내준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명확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 한 네. 기대감으로 주가를 잡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나. 왜냐면 기관 쪽에서 얻는 정보들이 거의 다 IR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 공시 담당자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를 좀 내주면 거기에 맞춰서 주가를 좀 올리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증거는 그 자산 가치가 첫 번째 증거는 이제 낙폭 과대 메리트가 좀 발생했다는 부분인데 오늘 급등을 하니까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두 번째로 증거를 가져온 실적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제가 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락앤락의 2014년부터 2015년 올해 1분기까지의 실적 추이인데 매출액, 영업이익, 그 당기순이익 지금 빨간 부분이 혹시 보이시면 좀 보시겠지만 계속 역성장을 좀 심하게. 네. 그러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19.7% 역성장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1분기에 쇼크였습니다. 60억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5% 역성장.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34억 원이니까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의 순이익이 나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2분기가 숫자가 확실하게 돌아서는 게 저는 확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시장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이 많이 부족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확실하게 돌아서는 수순이 나오면 또 중국주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락앤락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하는 것은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2분기가 실질적으로 숫자가 돌아서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네. 자산 가치가 하단이라는 것은 이제 2015년 기준으로 실적 베이스로 보면 PBR 기준으로 100이기 때문에 100 이상 뭐 떨어진다면 중국주 중에서는 PBR 기준으로 가장 싼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2015년 기준으로 PR이 32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뚜렷하게 뭐 매력이 있는 부분들이 나오려면 실질적으로 숫자가 턴이 나오는 것이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기점에 있긴 있지만 확인이 무조건 필요하다. 네. 예. 라는 말씀이시고요. 이경민 PB님은 이 락앤락의 증거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우선 뭐 저도 첫 번째로 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중국 성장률 회복으로 일단 매출 증가세가 조금 전환이 된다. 기존까지는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감소를 했지만 매출이 뭐 지금의 하락을 좀 멈췄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뭐 중국 쪽의 매출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뭐 이중석이나 이런 광고 효과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뭐 재무구조 개선 뭐 이쪽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아산이나 뭐 유해 공장을 폐쇄하면서 조금 그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을 좀 많이 정리를 했고요. 연내 2차 구조조 정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 재무 구조가 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서 뭐 그 기관 쪽에 뭐 굉장히 좀 믿음이 뭐 좀 많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 주된 주체는 기관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지고 있는데 기관의 이런 강한 매수세 속에서는 동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수사가 좀 빨리빨리 끝나네요. 네, 락앤락. 그러면은 이제는 실적이 진짜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시점이 2분기부터 시작된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래도 좀 그렇게 판단되지 않나라고 판단은 들고 있고요. 락앤락에 대한 뭐 시장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도 저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요.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뭐 올라왔다 또 다시 빠졌다가 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N자형의 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수급의 주체가 기관이라고 하는 점은 2분기부터 뭐 동사가 조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락앤락의 시세는 좀 가파르게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뭐 분명히 조정은 많이 나왔고 거래량을 굉장히 키우면서 장대 양분이 좀 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접근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락앤락의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락앤락 주가 2011년도에 5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계속된 어닝 쇼크, 중국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들을 보여지게 되면서 2011년 고점 이후로 연일 매해 내리기만 했던 주식입니다. 현재 주가는 이 5만 원 선에서 거의 5분의 1까지 최근에 떨어졌었죠. 현재 15,000원 주가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이제 턴 어라운드하고 전반적인 사업 부분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오늘 증권사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꾸준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재무구조 개선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따라서 한쪽에서는 석방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동안 이 기관 투자자를 비롯한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 습관적인 어닝 쇼크, 그것이 걸린다라는 관점에서 실적을 한 분기쯤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락앤락, 석방과 위험 사이에 있습니다. 일단은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AJ 렌터카입니다. 그의 알리바이 들어보시죠. 시가총액이 자산 가치를 밑돌고 있다. 과도한 주가 하락이다. 네, 자산 가치가 있는 뭐 자산주라고 분류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좀 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올해 예상 그 자동차 보유 대수가 AJ 렌터카 같은 경우 거의 한 63,300대 정도 된다고. 대당 구매 단가가 한 2,1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걸 곱하면 대략 자산 가치가 한 9,700억 정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순부채가 한 6천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빼면 한 3,500억 정도의 순자산 가치가 좀 형성이 된다, 좀 이건데, 오늘 그 리포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스트롱바이 의견이 좀 나오면서 네. 이러한 논리를 내고 이제 스트롱바이를 냈는데, 저는 충분히 합당한 논리라고 봅니다. 그럼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은 얼마라고요? 지금 시가총액 한 3천억 정도 될 겁니다. 3천억 네. 정도 되는데, 저는 AJ 렌터카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조금 변화하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매수를 할 생각도 좀 가지고 있었던 업체인데,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자산가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부분들은 없다가 이제 첫 번째 증거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올해 실적이 지금 메르스가 약간 변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우선 확인하고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2분기 실적을 내기 전에 1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우선은 차트를 좀 표를 통해서 좀 보시도록 하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 1,400억 정도 나왔는데 1분기 때 1,300억 대비 한 100억 정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04억 정도 나왔으니까 영업이익도 96억 대비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도 굉장히 좀 견조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실적이 견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잡고 있고, 네. 두 번째는 메르스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실질적으로 좀 부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 렌탈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여행 같은 거를 상대적으로 좀 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 1, 2, 3, 4, 5, 6이 이제 2분기입니다. 그리고 7, 8, 9가 3분기인데 7월 달까지 메르스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3분기가 저점을 찍고 4분기에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도 자산 가치가 하방을 정확하게 좀 지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 잡기는 굉장히 좀 쉬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J 렌터카는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매집을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KT 렌터카가 지금 점유율이 1위고 AJ 렌터카가 2위이기 때문에 이 시장 지배력이 MS가 빠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회복되는 네. 주가가 나중에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석방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전고점을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만한 시장 점유력과 그리고 성장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석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 렌터카는 KT가 지분을 갖고 있나요? 네, 롯데그룹이 인수를 했죠, 최근에. 롯데가 롯데그룹이 인수했고요. 인수를 해서 롯데 네. 계열사로 이제 편입이 될 거고, AJ 렌터카도 뭐 롯데그룹이 대기업이긴 해서 이제 KT 렌탈의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은 향후에 좀 추정을 해보면 되는 거고,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확고한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한 10% 한 중반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경쟁에 대한 격화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업 구조에서 우리가 흔히 여행지에서 렌트하는 차량 네. 있잖아요. 네.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인가요? 아니죠. 네. 지금 AJ 렌터카의 사업 구조를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렌탈 사업, 그러니까 렌터카를 빌려주는 사업이 장기 렌탈과 단기 렌탈로 네. 나뉩니다. 단기가 우리 여행지 가서 그렇죠. 하는 거고, 근데 장기는 리스... 일반 사람들이 리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네. 출장 가는 사람들이 네네네. 장기적으로 렌탈해서 쓰는 수요가 있습니다. 네. 그게 수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기 렌탈의 비중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어. 두 번째는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AJ 셀카 옥션이라고 하는데 요거 네. 비중도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렌탈을 하는 사업 비중은 뭐 좀 메르스 영향을 아무래도 체크하기 위해서는 그 비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마진이나 성장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이 지금 기업? 네. 1분기 2014년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한 7%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7% 나왔으니까 매출은 아까 100억 정도 올라왔는데 영업이익률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출이 올라오는 만큼 영업이익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 자체가 시장 점유력으로 인해서 안 깨지는 상태에서 외형만 올라와 준다면, 그러니까 3분기를 저점으로
전체적으로 뭐 메르스가 지금 언제까지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7월 달 정도까지 간다고 봤을 때 네. 7월 달에 3분기 저점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뭐 네. 긍정적인 현재 뭐 저성장 시대에서 이런 기업도 찾기 어렵죠. 이경민 PB님, AJ 렌터카가 되고 있는 증거가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좀 권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첫 번째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자동차 순 자산 가치가 한 3,500억 정도로 뭐 동사의 시가총액 뭐 한 3천억 수준을 굉장히 좀 크게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은 그 감가상각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차의 순자산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뭐 동사의 경쟁력이나 아니면 추후 상승의 그런 부분으로 삼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 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장기 렌탈 매출이 조금 부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2분기에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 이번에 실적이 뭐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금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카 쉐어링이라고 해서 공유 경제 중에서 카 쉐어링이 굉장히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뭐 카 쉐어링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렌터카 시장에 침투하게 되면서 렌터카 쪽에 조금 장기적인 성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밝지는 못하다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장기 미래 가치를 땡겨서 뭐 지금의 현재를 평가받는다라고 하면 동사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급등이나 조금 상승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J 렌터카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여행지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단기, 장기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차 판매까지 사업 영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AJ 렌터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순자산 가치가 3,500억 원이고 현재 시가총액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유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증거가 합당하다고 보고 있는 의견이 있었나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 자동차라는 것이 감가상각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보기에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메르스의 여파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 실적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아니다. 이런 공유경제의 관점에서 카쉐어링을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사업의 성장성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지적 나왔는데요. AJ 렌터카도 석방과 위험 사이에 있습니다. 일단 위험으로 분류할게요. 오늘 세 용의자 모두 위험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김경원 운용력이 그래도 AJ 렌터카 석방해 주셨죠? 네. 아까 이경민 PB님께서 굉장히 좀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AJ 렌터카를 이제 감가상각 기준으로 보면, 자,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재무상으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지금 중고차 사업과 연계돼 있는 상태에서 중고차로 팔아버리면 저는 감가상각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해도 된다라는 관점이고, 독특한 사업 구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렌터카 사업에서 이 자산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 자체가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뭐 공장을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은 이루어지는데 모든 회사들의 그러면 자산을 0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이미 뭐 다 했다고 가정을 하면 모든 상장사들의 자산 가치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 그러니까 지금의 자동차 순자산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약간 좀 다른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AJ 렌터카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무방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는 17,000원인데 저는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3,0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PB님은 자산이면은 그래도 땅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진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PB님? 뭐 지금 네. 경기가 너무 불황이다 보니까 사실 뭐 자동차 판매나 이런 부분도 좀 잘 안 되고 있고, 뭐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과연 중고차 시장에 다
소요가 될까, 그 소모가 될까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좀 그렇게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자동차, 중고차 딜러나 이런 부분들을 만나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차 작거나 이런 부분은 좀 크게 어렵지 않은데 파는 부분이 조금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연도가 지나갈수록 차값이 깎여 들어가니까 뭐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렌트는 아니고 뭐 그 중고차 매매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예,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락앤락을 석방해 주셨어요. 전략 주시죠. 예, 락앤락 같은 경우 지금 그 바운딩이 굉장히 좀 세게 나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자리에 따라잡는 것보다는 한 14,200원 정도에서 예,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는 좀 단기로 잡아서 17,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각의 차이를 또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용의자들이 오늘 골라진 것 같습니다. AJ 렌터카 락앤락의 전략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뵐게요.